자, 전번 3차 시에는 바이어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정폭 회로에서 바이어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폭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신호를 정폭시켰을 때 그 신호가 얼마나 출력책에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어스를 잘 사용을 못해서 정폭회로 설계를 잘못했다면 그 신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신호를 영상을 보냈을 때 그 영상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신호가 일그러진다든지 아니면 신호가 잘린다든지 또 희미하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정폭 회로를 구성했을 때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정확하게 어떻게 출력책에 나타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정폭 회로 설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사이는 옛날과 같이 설계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를 여러 정폭 회로를 모아서 집적을 시켜서 IC화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설계를 하는 것도 옛날과 같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런 원리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초부터 닦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부하선과 동작점. 그래서 이 바이어스 회로를 가지고 앞 시간에 배운 동작 특성에 의해서 동작 특성에 따른 네 가지 영역에서 부하선과 이 동작점이 활성 영역에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부하선과 동작점은 이 포화점과 이 차단점을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요선이 부하선, 즉 직류부하선입니다. 여기서 포화점은 뭐냐면은 콜렉터와 에미터 측, 출력 측에 콜렉터와 에미터 측의 전압이 0인 경우가 포화점이고, 차단점은 출력 측의 전류가 0인 지점, 이것이 차단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부하선은 직류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직류부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하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트랜시스터 출력되는 그래프인 수직축 교차점인 포화점과 수평축 교차점 차단점 및 베이스 전류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것이 직류부하선, 일명 부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시스터를 정폭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점이 포화점과 차단점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직류부하선의
중앙에 설정해야 합니다. 동적점은 이 부하선과 출력 특성 곡선이 만나는 점, 이것이 동적점이 되겠습니다. 자, 신호의 왜곡은 뭐냐면, 왜곡은 잘려나가는 겁니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신호가 일부 잘려나가는 것이 왜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만 사람 목소리가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력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작점이 증류 부하선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 전류에서 출력 전류와 전압이 형성되는데 그 형성되는 동작점이 활성 영역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 88페이지에 동작점, 부하선과 동작점을 계산하는 것을 해놨고 그 밑에 예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자 88페이지 교재에 있는 요 정폭 회로를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를 한 다음에는 예제 88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폭 회로는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바이어스 회로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많이 사용되는 이 회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요 전류는 뭐냐면은 자, 출력 측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출력에서 흐르는 전류. 자, 이 전류는 뭐냐면은 폐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자, 전류는 뭡니까?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저항은 뭐냐면은 요 R1과 R2 전체 저항 R1과 R2 전압은 전체 전압 V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VC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 측에 흐르는 전류에 해당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입력 측에 해당되는 전압 요 사이 자, VB가 됩니다. 요 사이 전압. 요 사이 전압은 뭐냐 하면은 요 전체 전류 곱하기 요 사이의 전압. 그래 R2 사이의 양단의 전압이 입력 전압 V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에다가 R2를 이렇게 곱하면은 VB가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의 에미터 사이의 전압. 이것이 에미터 전압입니다.
자, 에미터 사이 전압은 뭐냐면은 에미터 쪽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RE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체 전압 VB에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VBE를 뺀 것이 VE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분은 VB와 VBE가 두 가지 전압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VBE는 통상적으로 0.7V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전번 시간에 정폭 회로의 입력 특성은 뭐냐면은 다이오드 특성하고 같다 했습니다. 다이오드 사이에 전압이 0.7V이기 때문에 그래서 VBE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도 0.7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은 VE는 VB 빼기 VBE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전류, 에미터 측의 전류 IE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RE, 에미터 쪽의 저항, 다음 에미터 쪽의 전압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콜렉터 측에 흐르는 전류 이런 IC 그 다음에 입력 측에 베이스 측에 흐르는 전류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 에미터 전류가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에미터 전류하고 콜렉터 전류는 거의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입력 측에 흐르는 베이스 전류는 거의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 측에서는 계산해 보면은 출력 전압이 요 사이가 출력 전압이 됩니다. 출력 전압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전체 전압 여기에서 요 사이의 전압을 뺀 것이 VC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 전압은 뭐냐면은 출력 측의 저항 RC, 출력 측에 흐른 전류 IC를 뺀 것이 출력 측의 전압 VC가 됩니다. 그리고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VCE는 출력 측의 전압 VC에서 에미터 측의 전압 VE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두 식을 합치면은 전체 VCC에서 빼기 IC, RC 빼기 VE가 됩니다. 그리고
요 식에서 자, 요 출력적 IC를 계산을 하면은 IC를 계산하면은 RC분의 1 VCE 그 다음에 VCC VE 자, 요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척과 출력척의 전류와 전압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점에서 차단점과 포화점은 출력전류 IC, 그 다음에 포화점 VCE, 차단점 요 두 개 직선을 연결한 것이 포화선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동작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88페이지 그 밑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아까 계산한 포화점 VCE가 0이 되는 VCE가 0이 되는 그 시점, 요 시점, 포화점, 그 다음에 차단점은 IC가 0이 되는 그 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 요 직류 보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동작점은 요 보화선, 요 중간에 있는 것이 자 동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점은 요 포화점과 차단점 요 중앙에 위치해야만이 그 신호를 정폭했을 때 출력 측의 신호는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88쪽의 예를 보면은 다음 베이스 바이어스에서 동작점 ICQ와 VEQ를 계산을 하셔. 그 다음에 VDC는 100이라고 가정한다. 자, 이 베타는 정폭도입니다. 전류 정폭도. 전류 정폭도는 매뉴얼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이스 전류는 자,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압 10V 그 다음에 요 사이의 전압 0.7V를 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계산하면은 93 마이크로암페어. 그 다음에 VCQ는 출력측에 흐르는 전류는 정폭도하고 그 다음에 입력측의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측의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동작점은 10V에서 출력 측의 전류, 그 다음에 출력 측의 저항, 요 전압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점은 9.3, 5.35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화점, 그 다음에 여기는 차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점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동작점이.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이번 차시에 배운 것은 점포배를 해서 동작점과 보화선을 계산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화선은 차단점과 포화점, 즉 포화점은 출력측의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0이 되는 지점, 차단점은 콜렉터 전류가 0이 되는 지점을,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 보화선, 즉 직류 보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동작점은 이 직류 보화선과 콜렉터 출력 특성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동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곡선은 입력 측의 입력 전류와 직류 보화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점은 포화점과 차단점 중앙에 위치해야만이 출력 신호가 왜곡되지 않고 잘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점과 보화선은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이렇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회로를 갖다 놓고 이 동작점과 보화선을 계산하려면 생각보다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88쪽에 있는 이 예제와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